리오프닝 후 첫 국경절 유커를 잡기 위한 전략은 이 전략에 대해서 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직장인분들 손꼽아서 기다리실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추석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또 추석 연휴로 인해서 오랫동안 쉬어가는데 사실 유통업계에서는 또 다른 기대감이 있어요. 추석도 추석이지만 중국에서 맞아요. 또 국경절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경절 연휴가 진행이 되면 단체 관광객도 풀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좀 많이 유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면세나 항공, 관광업계까지 지금 마케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중국이 소비가 둔화됐다 이런 이야기들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국경절을 앞두고는 살짝 좀 살아나고 있죠. 네, 뭐 우리나라에도 여기 어때 야놀자 이런 인터넷 플랫폼이 있는 것처럼 중국에도 이제 취날이라는 여행 플랫폼이 있어요. 이 취날에 따르면 9월 15일을 기준으로 이제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중국 내에서 인기 있는 호텔들의 예약률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한 500% 수준으로 올라온 상황이라고 하고요. 호텔에 대한 예약뿐만이 아니라 교통편도 함께 예약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휴가 시작하는 29일 기차표가 2,288만 장을 판매하면서 일일 판매 최고량을 경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8일로 연휴가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인들도 장거리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연휴 기간 동안 출국 항공권 검색 인기도가 4년 전과 비교해서 한 100% 가까이 회복이 된 상황이고요. 이 중국인들이 어느 나라를 검색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그중에 우리나라, 한국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태국이랑 미국, 영국, 호주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국경절이 리오프닝 이후 처음 맞는 국경절이지만 그렇죠. 사실 네. 올해부터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이미 1월에도 중국에는 뭐 춘제 연휴가 있었고요. 또 5월에도 노동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수요를 좀 잠깐 살펴보자면 춘제 연휴 때는 국내로 여행 오는 중국인 관광객이 2019년과 비교해서 한 88% 수준까지 끌어올라온 상황이고요. 5월의 노동절 때는 2019년 수준보다 약간 넘으면서 그래도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오는 수요가 많이 회복됐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단체 관광객도 허용이 된 만큼 그렇죠. 지금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유커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중국의 국영항공사들도 한국행 노선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8월을 기준으로 중국 국제선 운항 편수가 2019년 대비 한 50% 이상으로 회복된 상황이고요. 그중에서도 한국행 노선이 3,100편 정도로 가장 많이 운항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유커들을 좀 유입시키기 위해서 지금 중국인 관광객 수를 오랫동안 한 200만 명을 달성하겠다라는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상황이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3배 규모인 150만 명까지 유커들을 유입 확보하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정부의 구체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유커 잡기에 좀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좀 황금 연휴에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좀 방문을 해서 여러 소비를 좀 해준다면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표치까지 좀 잡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중국인들이 더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성들을 좀 제고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입국하고 출국하는 거에 대한 편의성을 좀 확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연말까지 우리나라 정부에서 중국인에 대한 단체 비자 발급 수수료를 면제를 했고요. 또 항공 노선도 증편을 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취향지를 좀 확대하는 전략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찌됐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좀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결제 시스템도 좀 간소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중국인들이 많이 쓰고 있는 모바일 페이로는 알리페이도 있고 또 위챗페이가 있어요. 이런 중국의 모바일 페이가 국내에서도 결제가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결제 시스템들을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더불어서 쇼핑을 할 때 환급을 하는 그 절차도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중국인들의 관광 목적에 대한 스펙트럼도 조금 더 확대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카지노, 뭐 크루즈 이런 쪽에 수요가
있는 관광객들을 대비해서 중국어 프로모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의료 관광을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맞춤형 미용이나 건강 검진을 포함한 패키지로 포함시킨 관광 상품들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의료 관광객 동반자에 한해서 비자 발급을 확대하는 등 고부가 가치 관광 상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뿐만이 아니라 여행업계, 또 관광업계, 항공업계,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유커를 좀 전략하기 위해서, 타겟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을 계획하면서 네. 정말 여러 가지 마케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마케팅을 통해서 과연 얼마만큼 유입이 될지 수치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 보니까 더욱더 수혜 기대감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일단 단체 관광객이 허용이 되면서 제주도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가다 보니까 이 중국인들이 그 자리를 좀 대신 메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되고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는 제주도로 여행을 많이 가셨지만요. 이제는 제주도를 가는 것보다 오히려 비슷한 비용이면 해외로 나가시는 국내 관광객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제주도에서는 우리나라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이제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또 단체 관광객이 허용이 되면서 제주도에서도 한국에서 빠진 수요를 중국인 쪽에서 채울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2016년 단체 관광객이 허용되던 그 시기에는요, 월 평균 26만 명의 중국인들이 제주도를 방문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을 살펴보자면 지금 이제 중국인 입도객이 3월에는 1,700명이었어요. 근데 4월에는 2만 명으로 늘어났고요. 7월에는 5만 명을 기록하면서 2019년 대비 그래도 제주도 입도객이 한 50% 수준으로 회복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경절을 앞두고 이제 제주도로 놀러 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주와 중국 직항 노선이 주 15편으로 증편이 된 상황이고요. 연휴 기간 동안 한 12,000명에서 14,000명이 좀 제주도를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 쪽으로 오는 제주도 수요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크루즈를 타고 제주도로 여행을 오시는 중국인 관광객들도 있는데요. 이 크루즈도 국경절 전후로 한 6척이 입항을 하면서 6천여 명의 관광객이 추가로 예상이 되면서 제주에서도 이 국경절 특수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미 제주도에서 조금씩 이제 입국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모처럼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실제로 조금씩 좀 가시화되는 흐름이나 사진들도 저도 기사에서 좀 본 것 같아요. 면세점이나 백화점, 특히나 뭐 화장품 업계들, 이렇게 또 중국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 섹터들이 있잖아요. 이쪽도 모처럼 분위기가 활기를 좀 띠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이제 관광 상품들 맞춤형 프로모션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제 주로 뽑히고 있는 게 쇼핑 관광이 또 대부분일 겁니다. 네. 지금 여행 상품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 전체 여행 시간 중에서 쇼핑을 하는 시간이 평균 한 23%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 여행하는 쇼핑 시간 안에서 어떤 채널들을 가장 많이 방문을 했는지를 살펴봤더니 이제 면세 쪽이 45% 비중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이어서 화장품이 32%,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이 한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여전히 면세 쪽과 화장품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크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면세점들은 중국인 고객들이 선호하고 있는 브랜드라던가 상품들을 조금 더 확대하는 전략들을 취하고 있고요. 또 이제 중국인들이 오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찌됐건 통역에 대한 인력들도 확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종 홍보물이라던가 판촉물이라던가 여러 가지 쇼핑 편의시설, 이런 인프라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면세 업계가 단체 관광객 유치에 굉장히 많이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 중 하나가 지금 따이공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서 면세점에 대한 수익성을 다시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를 겪고 또 이제 단체 관광객이 허용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면세점들의 주 고객층이 아무래도 따이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따이공에 대한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많이 주면서까지 면세점 업계에서는 제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따이공에게 주는 수수료가 50% 이상까지 넘어서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다시 리오프닝이 시작되고 단체 관광객도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50%가 넘던 따이공의 수수료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은 30%대까지 수수료가 낮아진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체 관광객들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따이공에 대한 수수료 비중도 차츰 더욱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증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2023년 올해 면세점의 매출액은 14.8조 원 규모를 형성하면서 전년 대비 한 17% 감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따이공이랑 일반 관광객 간의 그 1인당 매출액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 관광객의 1인당 매출이 $800라고 한다면 따이공의 매출은 2022년을 기준으로 2에서 3만 달러 수준이거든요. 훨씬 더 따이공들이 대규모 금액을 투자하면서 물건을 사간다라는 거죠.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따이공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국인이랑 비따이공 그 외국인 매출을 포함한 관광객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일단 작년과 비교해서는 어찌됐건 유입되고 있으니까 198% 증가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따이공의 수수료가 줄어들면서 면세 판매액이 급감하는 것도 염두에 둔다면 매출이 전년 대비 한 44% 정도 떨어지면서 외형 성장의 축소는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마진을 살펴보면 어찌됐건 우리가 따이공에게 주는 수수료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죠. 마진 자체는 따이공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행객 형태가 변화하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중국의 인바운드 패키지가 회복되면 2024년부터는 이게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부터는 소형 따이공이 한 30% 비중이고요. 대형 따이공이 20%를 차지하면서 이제 둘의 따이공을 합하면 50% 수준으로 이제 비중이 이렇게 나눠질 것 같고요. 또 이제 개별 여행객이 한 45에서 50%를 차지하면서 이런 형태로 관광객의 형태가 변화가 된다면 이제 수익성이 2024년부터는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면세 채널의 경우에는 이러한 채널 정책 변화가 면세 회복의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좀 면세점 쪽에서도 외형 자체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이익성을 좀 큰 폭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포인트를 두면서 이 소비의 질이 또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따이공이 좀 줄어들고 단체 관광객으로 좀 채우면서 여기서 좀 매출을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씀씀이는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네요. 지금 뭐 사진으로도 면세점에 정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있는 사진들을 우리가 좀 자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전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때와 비교해서는 유커들도 많이 늘어났고 매출이 늘어난 것 자체는 맞지만 이 유커들의 객단가가 사드 사태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유커가 한국에 왔다 하면 뭔가 면세점이라던가 로드샵 싹쓸이하는 분위기들이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유커들의 면세점 객단가가 개별 외국인 관광객에 비해서 3배 이상 높다라는 집계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중국인들의 소비 형태가 많이 바뀐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은 예전에는 대량 구매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소량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났고요. 예전에는 또 선물용으로도 많이 구매를 했지만 지금은 내 것만 소량으로 구매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씀씀이가 이전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물가도 예전과 비교해서 좀 많이 오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도 다른 나라의 제품들이 한국의 제품보다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라는 인식도 스물스물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렇게 소비의 형태가 변한 것과 더불어서 이제 면세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지금 관광에 대한 트렌드도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경복궁이 또 필수 투어였고요. 그렇죠. 뭐 주요 그 타겟 관광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MZ 세대들이 주로 가는 힙한 곳들을 많이 방문을 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뭐 성수 이런 쪽으로 많이 방문을 하다 보니까 관광에 대한 트렌드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커를 잡기 위해서는 예전과는 조금 다른 전략을 취하면서 유커를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좀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관광객의 그런 매출 변화도 좀 달라지기도 했지만 씀씀이라든지 소비 트렌드까지요. 확실히 말씀 주신 대로 관광에 대한 트렌드도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한남동을 갔었는데 옆에서 중국어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남동에 보통은 이제 경복궁이나 한복 입고 많이 다니실 그쵸? 텐데. 네, 그래서 이렇게 또 관광의 질이 변하고 있으니까요. 투자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을 실생활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는 사실 면세점이나 아니면은 명동에 가서 또 화장품 쇼핑을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참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또 올리브영이 한국 관광 필수 코스라고요. 맞습니다. 방금 이제 한남동에 갔는데 중국인들이 많이 보였다고 했잖아요. 저도 올리브영에 갔는데 중국인 분들이 올리브영에서 쇼핑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올리브영이 이제 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필수로 이제 돌아다니는 코스가 됐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이제 단체 관광객의 경우에는 여행에 대한 코스가 좀 어느 정도 짜여져 있기 때문에 단체 관광객들은 면세 채널에 대한 수요가 좀 집중될 것이고요. 개인 관광객들은 이제 헬스 앤 뷰티 채널로 많이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을 쇼핑하는 채널 자체가 온라인 아니면 헬스 앤 뷰티, 뭐 드럭스토어 이런 쪽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올리브영의 점유율이 압도적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미 내수 시장에서도 올리브영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리오프닝에 따라서 방안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메리츠증권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수혜가 오히려 면세점보다는 올리브영이 훨씬 더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올리브영의 전체 매출 중에서 한 10%가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쇼핑하기에 최적화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상권 자체가 전국 곳곳에 다 이제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지역을 가더라도 올리브영은 우리가 쉽게 방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K-뷰티의 정말 핫한 아이템들이 올리브영에 다 모아져 있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여러 가지 화장품들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접근성 측면에서 올리브영이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백화점 상품보다는 가격대가 낮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올리브영에서 더 많이 사간다면 이 객단가가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리브영에 입점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는 이제 클리오가 가장 매대에서도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대형 브랜드 중에서는 아모레, 뭐 에뛰드, 에스쁘아 이쪽 브랜드들이 좀 선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확실히 요즘 뭐 화장품 얘기 나오면 인디 브랜드들도 인기 많다고 하는데 이 올리브영 인디 브랜드들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안에서 쇼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면서 이제는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면세도 받고 화장품도 살펴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카지노 쪽에서는 중국인 방문객들이 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네, 이제 카지노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카지노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카지노를 이용하는 방문객 중에 첫 번째로는 베팅 금액이 낮은 일반 고객을 우리가 매스 방문객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베팅 금액이 큰 VIP 고객을 이제 VIP 방문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VIP 인당 드로백을 살펴보면 이제 드로백 같은 경우에는 돈을 칩으로 바꾸는 걸 이제 드로백이라고 하거든요. 이 드로백이 8월을 기준으로 파라다이스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VIP 인당 드로백이 3,700만 원이었고요. 이제 3,700만 원으로 코로나 이전과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그 드로백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이제 GKL 같은 경우에는 1,100만 원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이제 돈을 바꾸는 그 VIP 드로백이 좀 낮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 1,800만 원 수준이었는데 아직까지는 GKL 쪽에서는 VIP 드로백이 좀 많이 회복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VIP 회복세가 좀 더딘
보이다는 이유들은 중국 내에서 지금 아무래도 뭐 도박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영향이 카지노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지노 업계들은 VIP 회복률이 낮기 때문에 베팅 금액은 낮지만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해 가지고 매스 고객을 좀 더 많이 유입시키는 쪽으로 전략을 바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이제 리조트 자체가 숙박만 하는 곳이 아니라 복합 리조트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 리조트 시설을 기반한 차별화 이런 쪽으로 마케팅을 해가지고 유커들을 영입시키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일본 얘기를 살짝 해보자면 네. VIP 그 카지노 쪽에서는 일본이랑 중국이랑 약간 엇갈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VIP들의 드로백이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고요. 심지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VIP 드로백이 훨씬 더 넘어서는 수준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엇갈린 모습인데요. 제가 방금 이제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인바운드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단체 관광객이 허용되면서 인바운드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VIP 드로백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인바운드 고객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반대로 VIP 쪽에서는 드로백이 늘어나는 약간 엇갈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국경절을 앞두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을 텐데요. 저희 면세와 화장품 그리고 카지노 업계까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함께 연희님과 예측해봤습니다.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였습니다.